이번 편부터는 1920년대 젊은 물리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에 의하여 현대의 양자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예정인데, 이번 11번째 편은 입자의 파동성을 제한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파동의 입자성 가설이 1923년 캄프턴의 X선 산란 실험에 의하여 증명이 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빛의 입자성을 역으로 적용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파동성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후에 전자회절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보이기에 고전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학체계인 양자이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 10개 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 들어오면서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된 원자의 구조와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자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전 이론에 의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양자 가정에 의하여 궤도를 회전하다가 전이 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설명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즉, 고전 이론에 무엇인가를 추가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궤적을 알아내려는 노력보다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특히 원자의 선 스펙트럼의 실험적 관찰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광자 가설에 회의적이었는데, 동료 학자들과 운동량과 에너지는 개개의 원자 운동에서는 보존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만 보존되는 양임을 가정하여 후자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젊은 물리학자 드브로이는 1924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가설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초에서 모든 입자들은 파동성을 가진다는 획기적인 물질파 이론을 제안합니다. 이 가설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사상 최악의 수수께끼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을 비추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선뜻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양자 이론의 한 축인 파동역학의 기초가 되었고, 후에 전자회절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어 드브로이는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루이 드브로이는 귀족으로 당초 역사학을 전공했으나 1차 세계대전 참전 후 물리학을 전공한 형 모리스의 영향으로 물리학을 배우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매료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에 관한 중요한 두 개의 식을 제안하였고, 모두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전효과 이론으로부터 광자 가설로 빛의 진동수와 에너지의 관계인 E = hν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물질의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는 것으로 유명한 식인 E = mc²입니다. 그런데 이 식의 확장된 형태의 식은 E의 자승은 PC의 자승 플러스 MC 자승의 자승입니다. 이 식을 빛에 적용하면 빛은 움직이는 속도가 항상 일정하고 정지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지 질량 m은 0이고 빛의 에너지는 E = PC로
운동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량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P = mv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운동량으로 E = pc이고 P는 E 나누기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E = h 누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적용하면 빛의 운동량 P는 h nu 나누기 C가 되고 빛의 진동수 nu는 C 나누기 람다이기 때문에 운동량 P는 h 나누기 람다가 되어 빛의 운동량을 진동수 또는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드브로이는 대담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이지만 아인슈타인의 식에 의하여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넓은 영역에 퍼져 있으면서 대부분의 값이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입자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직접 관찰할 수 없기에 꼭 입자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한정된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퍼져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더 이상 작은 조각으로 쪼갤 수도 없는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의 운동량을 표현하는 P = h 나누기 람다를 전자와 같은 질량을 가진 입자에도 적용하면 mv는 h 나누기 람다가 되고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파장 길이가 람다인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은 파동 현상을 왜 보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에 포함된 프랑크 상수의 값의 크기에 있습니다. 프랑크 상수 값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으로 워낙 작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야구공의 경우 질량이 145g 정도이고 시속 150km로 던진다고 하면 파장이 물질파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0.7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승 미터의 파동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워낙 작아 파동으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질량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으로 매우 가볍고 약 10의 7승 미터 퍼섹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파장이 0.7 옹스트롬 정도의 X선의 파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X선이 금속 결정의 회절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하게 전자회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927년 미국의 벨 연구소의 데이비슨과 거먼은 니켈의 단 결정으로부터 전자회절 실험 결과를 드브로이의 가설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 전자의 파동성을 인정받게 되어 물질파 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드브로이는 물질파가 과연 어떤 파동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호의 양자 조건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드브로이는 물질파를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으로 나타내는 위상공간상의 파동인 위상파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정상파로서 위상파의 위상이 일치하면 파동이 보강 간섭과 180도로 서로 어긋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현악기의 현의 양쪽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정상파의 간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현에서 파동은 무한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현의 길이의 정수배가 되는 파장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 큰 소리로 증폭되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의 양자 조건으로 전자가 회전할 수 있는
궤도에 대하여 이론을 적용하면 반지름이 r인 원의 궤도의 길이는 2파이 r입니다. 전자가 물질파의 파동이라고 하고 그 파장이 람다라고 하면 정상파의 조건이 2파이 r 이퀄 n 람다이고 n은 양의 정수일 때 보강 간섭에 의하여 전자의 파동이 증폭되어 지속적으로 회전이 가능한 궤도일 것입니다. 물질파식에 의하여 람다는 h 나누기 p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면 2파이 r 이퀄 nh 나누기 p가 되고 다시 정리하면 2파이 r p는 nh가 됩니다. 고전 이론에서 반지름의 운동량을 곱한 값은 각 운동량 r, p는 m이 되기 때문에 2파이 m은 nh로 전자의 파동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궤도의 각 운동량의 조건은 m 이퀄 h 나누기 2파이 곱하기 n으로 n은 1, 2, 3 양의 정수로 보의 수소 원자 양자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의 수소 원자의 전자 궤도의 양자 조건은 전자의 파동성에 의한 정상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궤도만을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상파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특별한 음이 크게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공명 효과로 양자 조건이란 원자 속의 전자 파동의 공명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을 대표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양자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욱 발전시킨 파일럿파 이론은 양자 이론의 불완전성을 주장한 아인슈타인의 수문 변수 이론의 한 이론으로 제안되었고 1950년대 물리학자 봄에 의하여 더 현대적인 이론인 드브로이 봄 이론으로 개선되어 양자 이론의 결정론적 해석을 대표하는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에 대하여 후에 양자 이론의 해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의 빛의 입작성인 광자 이론과 물질의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을 물질에 적용하여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을 보이고 물질파식으로 운동량을 파동의 진동수나 파장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의 양자 조건이 전자의 운동을 파동으로 가정하였을 때 정상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명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호에 의한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을 더욱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수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젊은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새로운 수학적 형태를 제안하여 현대적 양자 이론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